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재의 이제 핵심 요약집 10페이지 피세요. 10페이지 피시면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고 거부 처분 절차가 있어요. 불이익한 처분 절차도 전체를 쓰세요라는 게 기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고, 거부 처분 절차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하고 엮여서 나온 거가 한 2번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거부 처분 절차는 전체를 쓰는 문제를 나온 적은 없었지만은 이제 나올 때도 됐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1번 행정절차법 해가지고 챕터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번, 2번 돼 있는 불이익한 처분 절차하고 거부 처분 절차는 좀 달달달달 외워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만약에 처분 절차 전체를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례 문제의 맨 앞에 이 부분 이거를 쫙 써주시면은 점수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는데 물론 지금 봐도 문장이 이거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10년째 고치고 해가지고서 한 2, 3년 전에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요 좀 그대로 외워주세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설리방정고 해가지고선 처분 기준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은 주어가 항상 행정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행정청이 공표예요. 공포라고 쓰시면 안 돼요. 공표예요.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청문과 공청의 의견 제출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차적 권리일 테고요. 우리가 행정 절차론이니까 절차적 권리일 테고요. 개인이 국가한테 이런 절차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요. 자, 절차적 권리며 개인적 공권이죠. 한 번 들었을 때는 외워지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보지 않으시고 책도 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불이익한 처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에 따라서?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죠?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럼 뭐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이제 처분 절차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 청취가 뭐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문장이 이제 처분이 나가겠죠. 뭐로? 문서로 이제 처분을 하게 돼요. 그 문서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처분명도 써져 있을 테고 처분의 이유와 그 다음에 불복수당 여부 등의 어떤 고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어떤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이자 개인적 공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부처분. 아직 안 배웠어요. 거부처분은 안 배웠는데 제가 잠깐 했었죠. 자, 항상 수익적 처분은 신청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내가 신청을 하겠죠. 그럼 여기 없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관리론 때 막 배우겠지만 우리도 잠깐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뭘 신청을 하러 가요? 보증금 낮추세요. 뭐 이렇게 신청하러 가요.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하죠. 그죠? 그럼 어떤 서류가 뭐예요? 구비서류죠. 구비서류나 어느 기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인터넷이나 막 이런 걸 검색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가가지고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그 기관마다 비치가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람이라고 하죠. 자, 편람 등을 보고 우리가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하러 가면은 행정기관에 가는데, 요즘 어디서나 민원제도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꼭 그거를 하고 있는 소관기관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인턴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합 무슨 어쩌고 땡땡 뭐 시스템 이런 거를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서 소관기관으로 이렇게 배부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접수하면은 다른
다른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소관기관에 가게 되죠.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서류를 들이밀 거예요. 서류를 들이밀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거 모자른데요. 급의 서류가 뭐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안 왔어요. 이거 해주세요. 등등을 요구하겠죠. 그걸 뭐 한다고 해요? 보완한다고 하죠. 자, 보완은 의무예요. 뭔가 하자가 있을 때 보완이 의무라는 거는 하자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정도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보완이 의무라는 건 뭐예요? 하자가 있는데 보완 요구를 안 하고 그거를 하자가 있으니까 안 해줄게요. 못 해줘. 이거를 우리가 반려한다고 하거든요. 반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완이 의무라는 점은 뭐라고요? 다시 하자가 있을 때 그냥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자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하고 그냥 처리되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은 반려하지 말고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완을 하고 나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면 이게 보완할 수 있는 거면은 의무적으로 보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면 그럼 그걸 어떻게 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제가 반려한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반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접수 거부나 아니면 부당한 반려를 할 수 없어요. 반려는 할 수 있는데 부당한 반려를 할 수 없어요. 또는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해오지 않으면 그때도 반려할 수 있겠죠. 그것도 부당한 반려는 아니니까, 그죠? 자, 이런 걸 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대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리하겠죠. 접수가 됐으니까. 처리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처리 기간, 그죠? 기간 나오면 연장 나오면 통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두세요. 처리 기간은 항상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장할 때는 신청인에게 꼭 반드시 연장할 건데 언제까지는 해드릴게요라고 통지해야 돼요. 자, 다시 처리하면 뭐요? 기간 하면 뭐요? 연장, 그죠? 연장하면 뭐요? 통지.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처리하면은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요거를 가끔 법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해요. 신속히 처리한다라는 거는 진짜 빨리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처리 기간 내에 한다라는 얘기예요. 적법한 기간 내에. 자, 그래서 처리 기간 내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아무튼 처리해야 한다.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그래서 언제까지 처리할 건지 그 종기를 알려야 한다.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처리를 했을 때 수락해서 이제 수익적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거부는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가 침익적인 처분, 그 다음에 수익적인 처분 이렇게 처분을 분류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말하기로 했어요. 뭐 거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과연 이 거부는 수익적인 처분일까요? 침익적인 처분일까요? 두 개에 해당되면 제가 왜 그걸 나중에 한다고 했을까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부했는데 수익적이에요. 거부 누군가에게 뭔가 고백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막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적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이익한 거냐고요. 자, 불이익한 건데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요. 자, 불이익한 처분은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요. 불이익한 처분의 개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판례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불이익한 처분은 뭐냐? 그러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부 처분을 생각해 볼게요. 거부 처분은 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돼요. 의무를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를 준 건 아니에요. 그죠? 의무 부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돼요라고 하면 권리를 제한한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리의 제한이라는 거는 이렇게 권리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권리를 준 거죠. 먼저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만큼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제한이라고 하겠죠. 자, 다시 권리를 이만큼 줬어요. 준 거에서 이만큼을 못하게 했을 때 제한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뭐 해주세요, 못 해줍니다 라는 그 거부는 권리를 주고 제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 준 거죠. 아예 안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례는 거부는 권리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권리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지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권리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를 권리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셨나요? 자, 문구는 다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그때그때 볼게요. 그렇다면 거부는 권리 제한도 아니고 의무 부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불이익한 처분일 때 지켜져야 될 불이익한 처분만의 절차가 뭐였어요? 사의 청공,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요. 그죠? 그러면 거부 처분일 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다시 어떤 처분일 때? 불이익한 처분일 때 거쳐야 하는 절차. 근데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에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쓰긴 했지만 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의 문구를 이해하면 돼요.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처분 기준에 따라서 거부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없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처리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문서에는 이 거부에 대해서 뭔가 불복할 수 있도록 거부 사유와 그다음에 불복 수단을 고지하게 되겠죠. 자, 거부 사유가 이유죠. 그죠? 거부 이유와 그다음에 불복 수단을 고지하게 돼요. 다만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요? 의무 부과도 아니고 권익 제한도 아니니까. 그죠?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되셨어요? 자, 이 문구는 좀 많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다 집어넣은 문구예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외워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11페이지 이제 넘어가셔서 처분 절차의 하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 중에 하나를 빠뜨렸다라고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절차상 하자가 생겨요. 절차상 하자가 처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예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왜 발생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자, 절차상 하자에 대한 어디에? 행정절차법에는 우리는 행정절차법이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어떤 명문상 처리 규정이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견해의 대립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하고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뉘겠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위법하게 되면 그게 취소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처분을 해야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절차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때는 절차 하자를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게 되겠죠. 근데 판례는 뭐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그런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그냥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거죠.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떤 설을 택하고 있다 이런 건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판례가
무슨 설을 택하고 있다? 판사님이 어떤 교수님의 견해를 택하고 있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효력으로 뭐 그 독자적 위법성을 긍정하는 견해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검토로 가야죠. 우리가 검토로 갔을 때, 자, 검토. 붉은색 계열로 우리 아까 제가 나눠준 오늘 숙제가 뭐였어요? 프린트를 푸른색으로 다 밑줄 치는 거였죠. 책 전체를. 그죠? 그게 숙제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숙제를 안 드렸나요? 숙제예요, 숙제. 자, 오늘 푸른색 계열로 다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단어들은 물론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2번씩 읽는 그런 문장 같은 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취사해가지고서 선택해가지고서 뭐 밑줄 칠 거는 좀 붉은색으로 밑줄 쳐도 되는데 적어도 제가 조금 꼭 치셔야 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검토해서 여기 좀 밑줄 치세요.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 이런 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죠. 일반 조항이에요. 일반 조항. 이거 왜 일반 조항이라고요? 12조라는 것이 딱 특정된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절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이 행정 절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라는 그 12조가 행정 절차에도 유추 적용되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붉은색으로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절차자도 기본권 침해예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헌법 12조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리,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적법 절차 원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차자는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교시 때 했던 수업이죠. 그죠? 그럼 더 나가 볼게요. 위법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내용은 그 처분이 취소일 수도 있고 그 처분이 무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법하다 그러면 취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일 수도 있죠. 아무튼 위법하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둘 중에 어떤 하자가 있기는 있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취소는 뭐냐면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자가 있을 때 중대한 하자인데 명백하진 않거나 아니면은 중대하지는 않지만 명백한 하자이거나 자 이럴 때는 뭐라고요? 취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하거나. 근데 무효는 둘 다요. 중대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거죠. 자, 둘 다 해당되는 것을 무효라고 해요. 되셨죠? 근데 절차자는 보통 취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대하지만은 명백하지가 않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거든요. 절차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취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 중에 제가 쭉 아까 1교시에 또는 이제 여기서 1번하고 불이익한 처분 절차하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절차를 쭉 읽었지만 쭉 우리가 읽은 그 절차 중에 유일하게 무효로 일관적으로 무효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절차자 중에 그냥 다른 것도 무효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다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관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시험에도 무효로 나오는 거는 문서예요. 문서. 자, 뭐냐면 처분은 제가 뭘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문서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말로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그 처분은 어떻게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말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위법한 거죠. 근데 그 위법성의 정도를 무효로 보고 있어요. 문서로 했을 때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위법성의 정도 이런 거를 우리가 중대명백설이라고 해요. 중대명백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 모두 다 판례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이에요. 그러니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냥 절차상 하자는 취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다만 만약에 그 시험 문제가
문서로 나왔다라고 하면 중대 명백사를 따라서 본 사안의 하자는 무효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문서라고 한다면 그 외적으로는 다 뭐예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취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일 때 논의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효일 때는 그 하자를 치유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무효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무효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취소는 지금 있는데 취소가 되면서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고 말하기 전에는 없었던 걸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고쳐서 쓰는 거를 치유라고 해요. 뭔가 하자가 있는데 그걸 하자를 없애고 고쳐서 쓰는 걸 치유라고 해요. 그럼 치유는 무효에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무효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법성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무효라고 해놓고 그 뒤에 치유 가능 여부를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 해를 다시 노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되셨나요? 자, 취소이기 때문에 치유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할 게 뭐겠어요? 만약에 처분 절차의 하자가 문서였어요. 문서를 안 하고 말로 했어요. 말로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치유를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서는 뭐라고요? 무효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취소로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쓰는 거죠. 자, 치유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을 해요. 근데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그때는 치유를 인정해 주고 있죠. 근데 치유를 인정하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유 하는데 절차상 하자에서 치유를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교재에 3개 또는 4개 정도의 판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꽤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 청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고 나머지 과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유 제시 쪽에서 나오는 그런 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는 조금 무조건 없다라고 보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 더 뒤에 말을 제가 마무리 안 해도 되죠. 왜냐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진짜 미친 척하고 출제가 돼버리면 제가 없다고 했잖아 이래 버리니까 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유는 일단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몇 가지는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라고 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예외를 중시하게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꼭 예외로 적용시켜서 풀려고 하는 그런 수험가의 성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치유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를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적어도 쟁송 제기 이전 뭔가 행정청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청의 적극적 노력? 적극적이라는 말을 쓰면 너무 어려워질까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치유가 인정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뭐 하나가 만족했잖아요. 이거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아니겠죠. 이거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아니겠죠. 네?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치유 가능성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되지만 저는 목차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권익 침해가 없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권익 침해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권익 침해가 없으려면은 제가 아까 치유는 고쳐 쓴다고 했잖아요.
그 하자를 고치려는 행정청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행정청의 노력이 언제 있어야 되냐고요. 자, 시간적인 순서를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다.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다. 그걸 갖고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행정적인 조사를 들어가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게 위반 행위야 라고 판단을 하니까 사전 통지를 할 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의견 제출, 청취를 하려고, 제출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도 청취, 의견 청취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처분이 나오겠죠. 그 처분에는 항상 문서로 그다음에 이유가 써져 있을 테고, 그리고 고지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 행정심판과 이 소송을 우리가 합쳐서 행정쟁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쟁송이다. 그러면 하자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절차 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런 하자가 지금 발생을 했겠죠. 요거를 안 했겠죠. 뭐 여기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안 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는 안 했겠죠. 그러면 심판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언제? 전까지. 행정심판을 내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딱 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판을 제기한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행정청이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고쳤다.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분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요 시기에 행정청의 어떤 진지한 노력,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치유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쟁송 종결 이전 시설이란 건 심판 절차가 다 끝나기 전까지. 심판 진행 중에 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실 건 그냥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자, 쟁송 제기 이전에 행정청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판례 문구를 기억해서 쓰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 그냥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셔도 되는데, 판례 문구는 치유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렵죠. 어려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를 쪼개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쪼개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쭉 해서 행심을 청구하죠. 근데 행정심판 청구서 쓰기가 좀 힘드니까 누구를 찾을까요? 절 왜 찾아요? 예, 뭐 절 찾아오면 좋죠. 뭐 저 돈 버니까. 근데 요즘 행정심판 안 해요. 행정사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행정사를 찾아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죄송해요. 돈 안 되는 행정심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행정심판을 혹시 하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안 받고 하실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 다 끝나고 돈 받겠습니다 할 거예요? 심판 청구서 작성하기 전에 돈부터 받고 심판 청구서 작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다 해주고 돈 못 받고 막 그럴 표정인데, 예, 미리 돈을 받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줬어요. 행정사한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치유가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치유 행위를 했다고 해볼게요. 행정청이. 그럼 이거를 인정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토해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는 돈을 안 주고 모른 척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익침해가 지금 이 사람한테는 발생했나요?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익침해가 발생했나요?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행정사한테 돈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그래서 적어도 쟁송을 제기하기 그거보다도 뭐예요? 상당 기간 내에. 이때 치유행위는 이때 있으면 안 되고 어때요? 이때 치유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구는 이해되세요?
문구는 이해되시는데 기억이 나시면 쓰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은 저는 계속 쓰라고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아니면 지금은 어디까지? 아무튼 쟁송 제기 이전까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치유는 자 정리를 할게요. 다시 치유라는 것은 어디일 때 어떤 하자일 때 무효일 때 취소일 때 그죠?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정말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치유가 인정이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첫 번째 뭐? 권익침해가 전혀 없어야겠죠. 그죠? 두 번째 쟁송제기 이전이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때는 치유를 인정해 주게 돼요. 치유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쳐졌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넘어가셔서요. 이제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죠. 자,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개별법을 먼저 따라요. 근데 다른 법에 규정이 없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면은 절차법을 따라요. 그 개별법을 따라요. 그죠? 근데 다른 법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라요. 되셨죠? 자, 근데 다른 법에 개별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인데 적용 배제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쳤거나 헌재의 심판을 거쳤거나 선관위의 의결을 거쳤거나 감사원의 결정을 거쳤거나 이거 뭐 5개 기관이에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은 계속 이건 헌법기관이라서 계속 예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기관은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국회인데 뭐 재판을 하고 막 헌재인데 뭐를 하고 막 이게 막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거나 법원의 재판을 거치거나 헌재의 심판을 거치거나 선관위 의결을 거치거나 감사원 결정을 거친 사항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근데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때도 당연히 행정절차법 적용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좀 단순한 암기. 사례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넘기시면 병역이나 출입구 아니면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요 세 부분에서 이제 보통 사례가 나오죠. 자, 병역, 출입구, 병역에 따른 징집, 소집 이런 거를 뭐 징집, 소집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병역법 또는 뭐 출입국 관련된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된 규정, 법령 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요것을 예외로 봐요. 여기에 해당된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공무원의 어떤 징계다 뭐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적용 예외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법 문구에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적용 배제사항 아까 뭐 이렇게 5개 기관이거나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병역, 출입구, 이 공무원 인사관계 이 적용 배제사항 전부에 대해서 항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두 번째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 배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성질상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해당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하고 나인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아니면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성질상 너무 곤란했거나 곤란 또는 불필요 이렇게 법조문은 불필요까지 있으니까 곤란 불필요했다면 그렇다면은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 한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례를 몇 개 정리해 볼까요? 판례를 지금 몇 페이지, 기본서를 몇 페이지 피시면 되냐면요. 기본서를 26페이지를 피세요. 26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프린트 자료 있죠? 자료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육군 삼성학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거기도 펴놓으시고요. 일단 기본서 26페이지에 첫 번째 진급 낙천 처분 취소 여기 부분은 이제 원칙적인 판례예요. 원칙적인 판례. 이거는 가피를 해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저랑 들으시면 돼요. 진급 낙천 처분 해가지고서 자 읽어보면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투신, 신뢰를 확보하고 뭐 국민 권익을 목적하는 어떤 제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뭐 이렇게 나오죠. 굳이 읽은 이유는 뭐냐면요. 판례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정절차법상 어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판례가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안의 해결에 대해 쓸 물구 해가지고선 첫 번째 넣어놨죠. 그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사전 통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의견 제출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유 제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서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절차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나왔을 때 사례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울 그 절차의 단문을 쭉 쓰고 난 다음에 사례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사안에 해결해서 써야 되거든요. 사안에 해결해서 쓸 때 뭘로 시작을 하냐고요. 지금 이거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시험 문제가 청문으로 나왔다면 이 빈칸에다 청문을 쓰면 돼요. 청문 절차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문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판례가 다 그래요. 자, 뭐 이유 제시로 한번 해볼까요? 이유 제시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유 제시 단문을 쭉 쓰고 사안의 해결해가지고 뭘 쓴다고요?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이 처분의 이유 제시 절차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유 제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바쁘면 못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쓰면은 무조건 점수가 들어가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지금 쓴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진급 낙천 처분 사건은요, 제가 사례로 아마 사례 단문 시간 다음 순환 때 아마 첫 번째 사례 정도로 아마 뽑아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이거 설명까지 하면은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진도율이 좀 늦어지겠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가피 쓰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뇌물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뇌물을 받으니까 자, 뇌물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뭐 징계를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물론 사안은 이 최종적인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판례를 제가 조금씩 각색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시험에 전혀 지장 없는 판단에 대해서 자, 뇌물을 받고 법원에서 징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였냐면 원래는 진급 대상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군인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진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뭐 진급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상자 명단에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징계 받았구나라고 해서 이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그 사람을 빼버린 거죠.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락 뭐 하여튼 삭제, 뭐 여기는 누락이라고 나오지만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자, 뇌물을 받고 어떠한 징계를 받은 거와 그 다음에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그 사람을 누락시킨 거, 삭제시킨 거는 별개의 작용이죠. 다른 거예요. 같은 처분이에요, 이게? 같은 처분인가요? 뇌물로, 물론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발생하게 했지만은 다른 처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진급 대상자를 삭제시킬 때, 누락시킬 때 이게 어떤 처분일까요? 자, 수익적인 처분일까요? 뭐 거부 처분, 내가 신청한 건데 거부 처분은 아닐 테고, 그 다음에 뭐 불이익한 처분일까요? 불이익한 처분, 침익적인 처분이죠.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한 처분일 때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사전 통지와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라는, 의견 뭐 청취를, 여긴 제출이 문제가 됐으니까 제출이라는 이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요런 처분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처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자,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각색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 판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행정청은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 다음에 그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뭐 우리는 또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행정청이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진급 대상자 뭐 이거 뭐 누락시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 써져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한해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니까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우리는 자, 행정청이 나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야. 우리는 야,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사항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있는 거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려면은 지금 뭘요? 성질상 거치기 곤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돼. 근데 너는 이게 성질상 곤란한 것도 아니었고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야. 따라서 절차법 적용이 돼야 돼. 절차법 적용이 돼야 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했어야 돼. 안 했으니까 뭐예요? 절차적 하자야. 절차적 하자니까 뭐예요?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돼서 이 처분은 취소돼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누락시킨 거. 그러면 의견 제출 줬다 안 줬다. 의견 제출에 대한 단문을 쓰겠죠. 그리고 사안에 해결할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적용 범위 이런 거 쓰겠죠. 그죠? 사안 해결. 공투신을 확보하고 뭐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절차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런 제도는 준용돼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이면 돼요.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뭘 또 주장? 그거가 이제 결론이 끝나고 나니까 뭘 주장했냐면, 야, 의견 제출 절차를 주지 않았다고? 나는 너가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끔 법원에서 충분한 기회를 줬어. 여기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 그럼 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와 이게 같은 처분이냐고요. 같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마다 절차가 준수돼야 되는 거지. 다른 처분에서 뭐 했던 것만 이렇게 땡겨서 쓰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견 제출 기회를 다시 줘야 돼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뭐라고 쓸 거냐고요. 쓰기가 어렵잖아요. 판례 문구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첫 번째 프린트에서 말한 거 뭐예요? 말한
말한 거 세 번째 문구죠. 세 번째 의견 청취 청문 뭐 이런 거라고 써져 있고 세 번째 문구 보이세요? 절차는 해당 처분 자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냥 딱 이 문구를 하나 써주시면 우리가 이해만 하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 문구만 써주시면 그런 설명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점수가 그냥 고득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요. 절차는 뭐라고요? 해당 처분 자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절차라는 건 의견 제출 절차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면 배경음악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깔리겠어요. 그죠? 그죠? 이 의견 제출 절차라는 건 뭐라고요? 의견 제출 절차라는 거는 이 처분 절차에서 이 처분 자체에서 지켜져야 된다고요. 앞에 법원에서 의견 제출 절차, 의견 청취 기회 줬다 말았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다고요. 다시 문구 절차는 해당 처분 자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절차는 해당 처분 자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자, 이 문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돼요. 이게 사례 보면 그러면 잠깐만요. 또 뭐 써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오 이거 써야 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례 단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몇 개 이건 이거 쓰면 되겠구나. 모르고 또 딴 거 써도요. 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요 정도 보려고 제가 진급 낙첨 처분 했어요. 이거 자 진급 낙첨 처분에서는 적용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그 처분 자체에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서 일단 너무 중요한 판례들은 올해 중요한 판례들은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나갈게요.